다시. 어디까지 했지? 까먹었네. 그래서 교배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얻으려면요 많은 교배를 시켜야 됩니다. 자손들을 가급적으로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초파리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개체 자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종들에서는 가능한데 사람한테서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결혼도 늦게 할 뿐더러 하나나 둘 낳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적어도 자손이 수십에서 수백은 나와야, 그래서 수천 수백 단위로 나와줘야 우리가 이것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넌 리컴비넌트 타입이 더 많고요. 유전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리컴비넌트 타입의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무데나 막 교배시키지 않고요. 통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초파리 F1 보면 암컷 같은 경우는 X 염색체상에 와일드 타입만 있는 X 염색체하고 뮤탄트 타입만 있는 X 염색체가 있었죠. 이렇게 보통 헤테로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야 얘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아까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뮤탄트 타입만 있었죠. 열성이 뮤탄트 타입. 그래서 보통은 이 교차가 일어난 염색체를 어디서 그 개체가 하나가 있고요. 얘랑 교배시켜준 애들은 다 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정 교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호모로 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교차가 일어나도 전혀 그 자손의 표현에 영향을 안 미칠 뿐더러 또 얘가 교차가 일어나면 그 교차가 일어난 표현이 그대로 자손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검정 교배 형식으로 열성 호모와 그다음에 그 헤테로인 개체를 교배시켜서 우리가 그 상의 그 염색상의 교차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오른쪽이 열성 호모죠, 둘 다 스몰 s, 스몰 e. 여기는 자 이것들을 헤테로로 갖고 있네요. 헤테로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염색체상에 어느 쪽이 어느 쪽에서 맞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라색 염색체상에서는 와일드 타입만, 그다음에 노란색 염색체는 뮤탄트 타입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교배를 하면은 자, 네 가지의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는 형태. 여기는 염색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몰 s, 스몰 e 한 가지. 교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스몰 s, 스몰 e예요. 그래서 오른쪽 파란색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고 여기서는 그대로 부모가 갖고 있던 퍼렌탈 타입이 그대로 오던지 아니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뒤쪽에 보게 되면 두 개가 교차가 일어나서 나오는 이런 애들이 나타나던지. 그리고 이쪽이 다 열성이기 때문에 이쪽 보라색 거에 의해서 대체 표현형이 좌우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형만 딱 보게 되면 저기서 얘들이 어떻게 그 교차가 일어나는지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역시 부모가 갖고 있던 타입이 537, 542로 많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컴비넌트 타입은 76, 75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차냐 아니냐, 교차가 일어난 유전자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어떤 형태가 원래 부모형이냐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자손의 수를 보시게 됩니다. 자손 수에서 많은 형태가 원래 부모가 갖고 있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 537, 542, 76, 75니까 여기에서 이 두 유전자 사이에 리컴비넌트 프리퀀시, 우리가 리컴비넌트 프리퀀시, 즉 전체를 다 더해준 다음에 리컴비넌트 타입 76과 75를 분자로 놓게 되면 우리가 리컴비넌트 프리퀀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42, 537, 76, 75분의 76 더하기 75 곱하기 100을 하면 자 12.3%만큼이 얘들의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12.3 맵 유니트, 지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약속처럼. 그러니까 전체 나온 자손 다 더해주고요. 그 중에 리컴비넌트 타입을 분자로 놔가지고 우리가 그 분모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11.3 맵 유닛.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퍼센트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2.3이라고 하는 건 12.3% 리컴비네이션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전체에서. 그리고 이 12.3을 센티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도 단위, 맵 유니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센티몰간. 그래서
이 모간, 초파리 모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센티 모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2.3 센티 모간 다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센티 모간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둘 사이 유전자 거리가 멀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유전자 사이가 어느 정도 돼요. 좀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에 비례해 가지고 이 맵 유니트나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되는데 사실은 비례해서 커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어느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크로싱 오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면 다시 뒤집어 놓죠, 원래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더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이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커비네이션 프리퀀시를 구했어요. 지금 구했는데 굉장히 높은 값이 나왔어. 뭔 값이? 그러면은 이들 사이의 그 거리 값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그걸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번 교차가 일어나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자 보세요. 맵 유닛이 이렇게 있고요. 실질적인 맵 유닛이 이렇게 0, 50, 100, 150이 있어요. 이게 피지컬하게 우리가 염색지상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쭉 올라가고 있는 리커비넌트 프리퀀시 가지고 우리가 이 계산하게 되면요. 쭉 올라가다가 50에 수렴해요. 50. 5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독립 유전 값이 50이에요. 염색체상에 다르게 되면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섞이는 거. 랜덤하게 섞이게 되면은 non recombinant하고 recombinant 타입이 똑같아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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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4 더의 그중에 recombinant 타입 2가 있으니까 4분의 2에서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고 가다 보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때요? 리커비넌트 중간에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그 값을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50에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50 정도만 되면 같은 염색체상에 있어도 거의 얘들은 독립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50 정도 되면요. 여기 값으로 보게 되면 한 150 맵 유닛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것도 종마다 다 달라요. 종마다 정말.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초파리 수컷들 뭐 1번, 2번, 3번, 4번 염색체가 있는데 얘들은 교차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차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초파리 수컷의 유전자 거리를 구하는 거랑 암컷의 유전자 똑같은 유전자 염색체 거리를 구하는 거랑 맵 유닛이 달라요. 교차가 안 일어나면 타닥타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차가 거의 안 일어나면 거의 막 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텍스트에 나와 있지만 우리 그 이 텔로미어라든지 동원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 센트로미어 주변에 그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질 염색지라고 해요. 헤테로크로마틴 들어본 적 있죠? 그 부분들에서는 교차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헤테로크로마틴 부분들은 이걸로 계산해 보면 매우 짧은 맵 유닛을 나타내요. 너무 짧아요. 실제로 거리는 이만큼인데 얘들 교차가 안 일어나니까 되게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좁게. 여기랑 여기 그 헤테로크로마틴 주변에 이 유전자랑 이 유전자의 거리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중간에 동원체가 끼어 있는 부분들은 너무 좁아요. 너무 좁기 때문에 교차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상대적인 값이죠. 일종의 리컴비네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구한 이런 지네틱 맵 같은 경우에는 얘들 말 그대로 정말 리컴비네이션 값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항상 피지컬하게 그 염색체상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 맵 유닛 이상 되는 값들은 믿질 않아요. 보통 10 정도까지는 좀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맵 유닛을 정도로 대부분 믿고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그 중간중간에 다른 유전자들 꼽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전자 사이 거리가 10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쭉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점 교배들도 이제 3점 교배, 2점 교배가 너무 쉬우니까 사실 3점 교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 볼 때도 이 3점 교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점 교배는 이제 세 가지 형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B, 스몰 PR, VG 이렇게 이런 표현형. 그러니까 세 개 다
열성과 우성인 애들 교배시켜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트루 브리딩이죠. 각각 순계이고요. 순계니까 얘들의 F1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F1은 둘 다 이 세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전부 다 헤테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누구랑 교배시켜요? 얘를 이 열성 호모랑 교배시켜야 되겠죠. 열성 호모. 그렇죠? 스몰 b, 스몰 b, 스몰 pi, 스몰 pi, 스몰 vg, 스몰 bg. 이렇게 해서 해야 이 염색체 사이, 이 암컷이 나타난 염색체 사이에서 리커비네이션이라는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쭉 했더니 1005개를 했어요. 지금 자손 1005개를 얻었고 얘들 사이에 지금 보게 되면 411, 그 다음에 410이 나온 게 있죠. 이게 뭐다? 원래 부모가 갖고 있던 염색체 타입이다 라는 얘기예요. 가장 적게 나온 건 뭐다? 더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장 적게 나온 1과 2로 나온 것들이 더블 크로스오버.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 원래 염색체예요. 자, 그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들이 유전자의 순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는 다 플러스, 하나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근데 더블 크로스오버에 보니까 자, 두 개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더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 플러스 사이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 유전자 순서, 그 다음에 대략 그리고 이제 얘들 사이 거리는 물론 얘들 다 더해서 구해야 돼요. 이 3점 교배 같은 경우에 순서만 알면 그 다음은 좀 일사천리죠. 그래서 여러 조합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퍼렌털 피노타입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더블 크로스오버가 가장 적게 나타나요. 이 두 가지 알고 하면 되죠. 그래서 더블 크로스오버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유전자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 컬러진이 다른 두 유전자 사이에 이제 존재한다는 걸 더블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맵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는 이제 두 개씩 따져가지고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레이 바디, 레드 아이, 블랙 바디, 퍼플 아이 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 퍼렌탈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바디, 퍼플 아이, 블랙 바디, 레드 아이가 이 자손인데 이걸 갖고 있는 것들 다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472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이거 그레이 바디, 레드 아이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앞으로 들어가서 그레이 바디, 레드 아이 그레이 바디, 레드 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B 플러스 플러스 이런 애들 다 이것도 더해주고 이것도 더해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PI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둘 다 이런 것들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더해주고 리커미넌트 타입 이거 따로따로 더해주고 해서 이것들 다 합쳐주는 거죠. 472 그다음에 리커미넌트 타입 두 개씩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거리는요 두 유전자 사이 거리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6.1 맵 유닛이 나오고요. 이런 과정들을 나머지 유전자 3개잖아요. 이 두 유전자, 이 두 유전자 세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17.8, 12.3 맵 유닛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가까운 것들 BPR 우리가 순서를 아까 구했었죠? 순서를 구하고 이 가까운 것들 사이 둘 사이의 순서를 구하면 6.1, 12.3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6.1, 12.3을 더하면 18.4가 돼요. 그런데 B와 VG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 17.8이 되죠. 18.4가 되는데 17.8이다? 이거보다 작은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더블 크로스오버 때문에 그 거리 값을 깎아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촘촘하게 배열된 것들을 믿어야 돼요. 너무 이제 멀리 떨어진 값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더하면 18.4인데 17.8이 나오는 거는 이 더블 크로스오버가 중간에 생기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18.4 맵 유닛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이오시스 즉 감수 분열에만 일어나는 이런 리커미네이션만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세포 분열 때도 이 마이토틱 리커미네이션 즉 유사 분열 때도 이 리커미네이션이 발생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공부한 적 있나요? 없죠. 여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게 트윈스팟이에요. 트윈스팟. 두 점이 서로 유전자 조합이 다른 두 점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 마이토틱 리커미네이션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않고요. 보통 아무 때나 일어날 수도 있지만 표현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나려면은 언제 일어나냐면 발생 초기에 일어나야 돼요. 발생 초기에 뭐 나날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다 유사 분열이죠. 그 체세포 분열과 똑같은 거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자, 이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리커미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옐로우 바디 컬러랑 여기 숏 바디 브리슬은 센털을 얘기해요. 센털, 털이죠. 곤충에 나는 털이죠. 이 센털인데 얘는 숏이고 얘는 정상적인 길이의 털이에요. 센털. 여기 보면 싱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싱의 과거형은 썽이죠. 싱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싱드가 아니라 신지드래요. 신지드는 뭐냐면 그슬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털을 여러분들 머리에 그슬리면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하게 짧아지죠. 그런 것처럼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지드 피노타입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얘를 교배시켜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초판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자 X 크로모솜 상에 이제 두 유전자가 있고 지금 암컷이에요. 자 Y 플러스랑 S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쪽에 이 파란색 Y가 Y 플러스가 아니에요. 책에서는 여기가 플러스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자 Y 플러스 SN, Y SN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둘 다 호모이기 때문에 지금 우성 표현형만 나타나야 되겠죠? 헤테로이기 때문에요. 우성 표현형만 나타나는데 가다가 보게 되면요, 얘들이 교차가 일어나요. 이 배아 발생 도중에. 그래서 여기서 교차가 일어났어요. 교차가 일어나니까 염색체 상에서 이렇게 바뀌죠. 염색체를 바뀌는데 이 두 유전자 사이 교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예 염색체 가지 자체가 다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 얘가 이게 유사 분열로 나눠지게 되면 얘는 Y 플러스 SN, Y 플러스 뭐지? 자 얘는 Y 플러스 SN, Y 플러스 SN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얘는 YSN 플러스, YSN 플러스 이렇게 돼서 각각에 대해서 호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호모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SN 지금 열성 표현이 드러나게 되겠죠? 얘는 Y에 대해서 열성 표현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열성 표현형 두 개는요 주변의 우성 표현형과도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 다른 색깔과 확연하게 구분되게 얘와 얘의 투 스팟이 나타나게 돼요. 트윈 스팟이라고 얘기하죠. 트윈 스팟. 서로 붙어있는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스팟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토틱 리컴비네이션의 그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